피르미누가 정말 뭐 연계형 스트라이커로서의 최고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출발은 이랬어요. 경기 출발은 최전방에 마네를 원톱으로 놨고요. 양쪽에 살라하고 오리기 이렇게 3톱을 형성을 했던 게 리버풀입니다. 마누라 조합을 가동하지 않은 것은 피르미누가 이날 이제 벤치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남미 대표팀 갔다 오는 선수들은 굉장히 이동거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시차도 크고 피르미누가 그 브라질 대표팀 가서 A매치 2경기를 다 선발로 뛰었어요. 풀타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피르미누에게 휴식을 주는 차원에서 오리기를 선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측면에 있던 마네가 오늘 그 센터 포워드로 출전을 했고 오리기가 측면에 나왔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클럽 감독이 빠르게 조치를 했습니다. 오리기를 중앙으로 땡기고 마네를 왼쪽 측면으로 뺐고요. 이러면서 전반전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2대1로 역전이 됐습니다. 오리기가 좀 부상 때문에 두 번 경기가 중단이 됐는데 결국 두 번째로 부상 다쳤을 때 오리기를 빼고 이제 피르미누를 투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피르미누가 1대1 상황에 들어가는데 마네의 역전골을 사실상 도우면서 2대1로 이제 리버풀이 역전이 됐고요. 뭐 A매치 주간 지난 직후고 또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다음 주에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 로테이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기인데 아무튼 뭐 선제골을 일찍 내주면서 빠르게 분위기를 바꿔야 됐던 상황이 왔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변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뉴캐슬은 좀 아쉬운 게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5-4-1로 해서 거의 뭐 완전히 내려앉으면서 토트넘을 잡았죠. 조엘링턴이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이제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합니다. 뭐 뉴캐슬이 그렇게 전력이 센 팀이 아니니까 뭐 모르겠어요. 좀 전반 8분 만에 골을 넣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너무 일찍부터 잡는 것이 아닌가. 이 최전방에 조엘링턴을 제외한 9명이 거의 뭐 박스 근처까지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뭐 그 내려앉는 수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슈팅을 덜 내주기 위한 노력일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가 하프라인을 넘어서 문전까지 오는 과정을 너무 쉽게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술이 토트넘 지금까지 올 시즌 초반 상황 봤을 때 토트넘과 리버풀은 급이 다른 팀이거든요. 토트넘이 아직 좀 헤매고 있는 사이에 리버풀은 뭐 좀 전승 가도를 달리면서 완벽한 어떤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너무 쉽게 문전 적구를 허용하는 이런 축구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뉴캐슬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역전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후반전 특정 시점에는 공격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그때 기성용 선수가 과연 투입이 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늘 그 알미론을 오른쪽 아추를 왼쪽 이 그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윙어를 투입을 했는데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요. 조엘링턴 체제로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토트넘 때 뭐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그다지 뭐 포스트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는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무토를 어떤 시점엔 투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셀비나 헤이든 자리에 기성용 선수가 투입이 돼서 역습 상황에서 좀 빠르게 찔러줄 수 있는 그러려면 측면에서 뭐 윙어가 됐든 윙백이 됐든 많이 올라가 줄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패스가 좀 나가줘야 그런 선수들이 올라가도 할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변화 기성용 선수가 60분께 투입이 되면서 키워드 역할, 키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반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버풀이 뉴캐슬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완승을 했습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실점을 했기 때문에 리버풀 좀 이상한데 싶었는데 뭐 곧바로 분위기를 가져왔고요. 전반전에만 점유율 82대 19 뭐 압도를 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경기가 뭐 처음부터 잘 풀렸던 것은 아닙니다. 뭐 실점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이날 그 클럽 감독이 피르미누를 빼고 시작했습니다. 피르미누가 브라질로 이제 A매치 기간 갔다 오면서 2경기를 선발로 뛰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나폴리 원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발 배제를 했는데 대신에 투입된 오리기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전반전 막판에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 클럽 감독이 오늘 피르미누를 빼면서 최전방 원톱으로 마네를 세웠고요. 왼쪽에 오리기, 오른쪽에 살라를 뒀는데 이 조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점을 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전반 한 10분, 한 15분 정도 지나면서부터 오리기를 중앙으로 이동을 시키고 마네를 왼쪽으로 뺐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장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리버풀이. 그런 흐름 속에서 전반에만 이제 역전을 시켰고, 이제 후반전에 살라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리버풀이 3대1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한마디로 마누라 조합의 위대함을 볼 수 있었던 시합이다. 사실 세 선수 모두가 동시에 부진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셋을 막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 오늘 보여준 시합이었고요. 지난 그 A매치 기간 오기 전에 마네하고 살라하고 경기 전에 약간 언쟁을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는데, 뭐 약간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둘 간에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 많이 이슈를 끌었죠. 네, 이거 흑인 아이하고 백인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합성을 해가지고 뒤에 보면 클롭 감독이 있고 귀엽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를 살렌과 마네가 이거를 알트냈나 그렇죠? 네. 전술적인 부분에서 클롭 감독이 빠르게 교정을 한 것이 굉장히 성과를 봤습니다. 원래 오리기를 이번 시즌에 이제 윙포드로 쓰겠다라고 클롭 감독도 밝힌 바가 있었는데, 마네를 중앙으로 그래서 이동을 시켰었고요. 하지만 어떤 무한 스위칭, 그리고 중앙에 있는 어떤 마네와 왼쪽 측면에 있는 오리기의 장점이 좀 그렇게 많이 발현이 되지 못했었고, 전반전에 살라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포지션 이동을 시켰고, 오리기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피르미누가 들어온 것이 결과적으로 경기를 완전히 리버풀 쪽으로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피르미누가 정말 뭐 연계형 스트라이커로서의 최고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피르미누가 경기를 보면 볼 터치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도 짧고요. 그런데 자신에게 공이 왔을 때 동료들의 위치, 또 동료들이 어떤 수비수들에게 어떻게 마크를 당하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빠르게 파악을 해서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동료에게 완벽한 패스를 만들어주는 장면들이 오늘 정말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골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피르미누가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공격수, 그러니까 슈팅하기 전에 마지막 패스를 굉장히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마네는 뭐 오늘 경기 내내 뭐 잘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전에 부진했고 약간 미스가 많았던 살라마저도 피르미누의 도움을 받아서 멋진 골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리뉴 감독이 그 아스날 축구 얘기를 하면서 이 오바메양, 라카제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피르미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에서 이렇게 연계를 해주고 측면에 있는 윙어들의 득점력을 높여주는 그런 공격수로서는 피르미누만한 선수가 없다. 정말 어나더 레벨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극찬들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오늘 피르미누가 교체로 투입이 돼서도 거의 오늘 한 50여 분밖에 뛰지 않았거든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입니다만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리버풀도 오늘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수비 쪽에서도 상대의 몇 안 되는 역습에도 좀 위협한 장면을 노출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특히 초반에 아놀드가 약간 방심한 부분도 있죠. 상대팀 풀백인 예트로 빌렘스에게 너무 쉽게 벗겨지면서 슈팅 허용을 했고요. 빌렘스가 왼발잡인데 오른발로 슈팅을 하는 약간 허를 찌르는 그런 동작이 나온 것도 물론 이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곱씹어볼 만한 부분이 많았던, 그러니까 마누라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확실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 시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리고 뉴캐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뉴캐슬이 오늘도 이제 5-4-1 전술로 나와서 거의 뭐 템백 썼습니다. 템백을 썼는데 이렇게 해서 토트넘을 잡았죠. 토트넘과 리버풀은 지금 어나더 레벨이에요. 토트넘이 지금 부상자도 많고 시즌 초반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리버풀은 뭐 시즌 초반부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토트넘한테 그게 통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버풀 상대는 어림도 없었고, 브루스 감독이 강팀 만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템백하려면은 모르겠어요. 베니테즈에서 브루스로 바뀌면서 뭐 존조 쉘비는 물론이고 기성 선수의 자리가 좀 없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앞쪽으로 또 공격적인 전환을 시켜주는 역량이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브루스 감독이 별로 이렇게 중용을 하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 강팀하고 할 때만 아니라 전체적인 팀 스타일이 이래요. 그래서 이런 식의 축구로 뭐 강등을 면하는 게 목표인 팀이 된 것인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경기 중에 교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기성 선수가 안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그 과정에서 무토를 왜 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미론을 빼고 무토를 넣는데, 물론 알미론이 이날 부진했다 하더라도 이 두 선수 간의 변별력이 무엇인지 결국 무토가 들어가서 별로 한 것도 없고요. 자, 뭐 리버풀
챔피언스리그 주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주 동안 7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뉴캐슬에게 실점하면서 어렵게 출발했습니다만 결국 마누라를 활용한 이 클럽 감독의 작지만 큰 변화,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꿨고 승리를 가져갔고요. 리버풀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 더 하자면 이 체인벌린이 좀 그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예, 워낙 부상이 잦은 선수이기도 했습니다만 폼이 워낙 지금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핸더슨을 좀 쉬게 하는 차원에서 투입을 했는데 어쨌든 리버풀이 올 시즌에 영입이 없었고 아드리안 콜 말고 영입이 없었고 기존 선수들 가지고 팀을 꾸려가야 되는 입장에서 1.5군, 2군 정도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클럽 감독들이 앞으로 좀 많은 부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또 하나 안게 된 그런 시합인 것 같습니다.